진짜 기타 아니면 인생 낙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게 독이 돼버린 거죠. 극단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서 2년? 제가 여기서 작업도 같이 하면서 생활도 같이 하는. 아 근데 저는 빡센 것 같아요. 240이었나 250이었나.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쪽에 속하는 기타입니다. 제가 물욕이 있었으면 아마 기타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너무 재밌고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아마 제가 길바닥에 앉아도 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채널 일상은 예술이 된다. 안녕하세요, 자바티입니다. 오늘은 신림역 근처에 있는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기타리스트 분입니다. 제 앞에 계신데 바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레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세션 활동, 밴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의 미르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밴드에 제가 기타리스트로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취미 밴드도 하고 있는데 베르텍스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리티 사운드라는 작곡, 작사, 편곡, 음원 제작부터 발매까지 모든 걸 다 이제 받고 있는 팀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의 권유로 클래식 기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09년 때 K-ON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명작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렉 기타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뭐 특기라던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고 제가 자신 있어 했던 게 기타였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쭉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최근이에요. 아마 4년, 5년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참여한 모바일 게임이 하나 있는데 본격적인 이제 돈을 받고 기타를 치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페이를 받고 프로로서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때 혹시 기분은 어땠어요? 기억나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실력적으로나 좀 그런 게 조금 많이 미숙하던 때였어가지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씬은 버추얼 스트리머 분의 커버곡이라던가 오리지널 곡들의 세션을 주로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브컬처가 근데 이걸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분명 서브컬처 음악인데 케이팝스러울 때도 있고 케이팝인데 서브컬처스러운 그런 곡들도 요즘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그 경계가 요즘은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방송을 하시는 조매령님이라고 계신데 거기에 조력사무소라고 싱크룸 컨텐츠에 맨 처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뿌리가 이제 뻗어져 나가서 왁타버스라는 우악구님이 이제 컨텐츠로 진행하시는 곳에서 이세계 아이돌 분들의 이제 커버나 그런 것도 좀 참여를 했고요. 또 거기서 또 잔뿌리가 또 뻗어져 나가서 다른 버추얼 스트리머 분들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매령님 그 인력사무소 많은 사람들을 살렸나 봐요.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음악인들이 나 어디로 가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싱크룸이라는 게 마침 야마하에서 런칭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조매령님이 이런저런 컨텐츠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타를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싱크룸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 출시를 한 거네요. 그쵸. 제가 사실 기타를 치다가 한번 접었어요. 네. 접으셨었어요? 좀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극단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서 한 2년? 학과가 그쪽이었어요? 실용음악과 1년 과정 마치고 그때 이후로는 그 중퇴를 했습니다. 네. 연극을 얼마나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연기학원을 다녔을 때는 그때도 한 1, 2년 배우고 그때 뒤로 극단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연극 관련된 것도 한 4년을 했던 거네요? 네, 그쵸. 와, 파란만장했는데요?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적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연극은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네, 무대에 서는 거다 보니까 음악만 해왔을 때는 재연주하기 바빴거든요. 네, 이제 연극을 하면서 배웠던 게 관객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팀원분들하고의 음악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연극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 연극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기타를 잡았을 때는 딱히 레슨이라는 걸 받진 않았고요. 저 혼자 이제 기타를 치면서 혼자서 자료 찾아보고 그러면서 실력 좀 키우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장르인데, 이거는 내가 안 되는 연주인데, 그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일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고 저는 돈을 못 벌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레슨을 받고 있어요. 이게 또 배움에는 이거 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요. 루틴이랄 게 사실 잘 없기는 해요. 그냥 기타 잡으면 그냥 일하고, 기타 잡으면 그냥 일하고, 기타 잡으면 일하고, 거의 일처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즐거운 걸 하자 해서 최근에 그 취미 밴드 하나 들어갔어요. 순수 재미를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체기가 좀 있다라고 하면 돌파법 같은 게 좀 있어요. 뭐 카피를 조금 더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가 피드백을 좀 더 한다거나. 정체기 때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긴 하지만 제가 오히려 정체기 때 오히려 또 기타에 몰두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고 약간 머리가 좀 아파지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시기를 그냥 쉬라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게임을 하든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하든 다른 걸 좀 해봐라. 그때부터 기타 말고 다른 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플레이스테이션도 있더라고요. 저기 제가 그 전까지는 진짜 기타 아니면 인생 각이 없었어요. 진짜 찐 음악인이네.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게 독이 돼버린 거죠. 반대로. 오히려 그래서 잘 쉬고 있는. 네. 자, 그러면은 약간 인터뷰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 작업실을 오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들어오자마자 하는데 또 옆에 기타가 많지 않습니까? 작업실에 있는 장비를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파트를 넘어가서 장비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역시 기타리스트답게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기타 전부인가요? 네, 나와 있는 것들이 제 전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기타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타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타일까요? 이거는 마틴 이제 어쿠스틱 기타고요. 이거는 사실 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건데. 어머니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야마 어쿠스틱 기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신 어머니. 사실 이거 좀 비싼 기타 아닌가요, 그거?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드 시리즈의 GPC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타 소리 어떻게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소리였습니다. 다음 기타는 아이바네즈 AG2402라는 모델입니다. 240이었나 250이었나,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쪽에 속하는 기타입니다. 얘는 주로 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장르 잘 안 가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주거든요. 제 메인 기타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 맞겠죠? 그렇게 크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팬더, 기타 안 치는 사람들 이제 흔히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울트라 시리즈라고 해서 원래 팬더는 빈티지 소리를 지향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팬더 기타가.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던한 사양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혹시 주로 자주 녹음하는 장르나 스타일 같은 게 있으세요? 본인이? 흔히 말하는 J-팝 밴드 요로시카 스타일이나 그런 쪽에 까랑까랑한 이제 기타 소리가 필요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샀을 때는 290만 원. 네, 팬더는 조금 이제 이름값이 좀 있는 좀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팬더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죠. 깁슨의 이제 레스폴. 깁슨이지만 제가 이거를 중고로 샀기 때문에 되게 싸게 업어왔습니다. 130만 원. 얘 같은 경우는 트래디셔널 모델이라고 해서 정통 모델? 옛날의 느낌을 구현하고자 만든 모델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진짜 기타 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다 반짝반짝거려요.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일 쌉니다. 그래요? 네, 90만 원 오. 좀 주고 샀는데 이 기타가 실현 기타거든요. 이 기타를 산 이유가 이제 게임 음악이라던가 이런 하드한 장르라던가 그런 쪽 음악이 점점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때 얘를 좀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누가 기타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본인만의 톤 같은 게 있어요? 주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마치 기타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톤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기타들도 너무 좋지만 지금 보면은 뭐 앞에 장비들이 꽤 있어요. 스피커는 어떤 모델인가요? 스피커는 아담의 A7X라는 모델이고요. 얘 같은 경우가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리본 트위터가 고음역대가 되게 샤하게 나와가지고 맥북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언제적 모델이에요? 19년도 맥북 마지막 인텔입니다. 녹음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으시고. 가끔씩 버벅이긴 하는데 그래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페달보드가 있는데 네. 페달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페달보드는 독일에서 만든 이제 캠퍼라는 회사에서 만든 캠퍼 스테이지라는 모델입니다. 일종의 멀티 이펙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쓰기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실 뭐 겉보기에는 물론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실상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 금방 적응하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쉽다고 봐요. 근데 이거 하나면은 그래도 세션이나 연주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중요시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이펙팅을 세팅한다기보다는 앰프의 이제 재현도를 저는 중요시해서 이 모델을 골랐습니다. 얘가 앰프 재현을 정말 잘해주거든요. 이거 무슨 모델인가요? AKG의 C414 XL2라는 모델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이크들과 다르게 고음역대가 이쁘게 샤하게 받아들이는 모델인 그래서 어쿠스틱 마이킹 용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마 220만 원 정도 할 텐데 제가 샀을 때는 190만 원이었어요. 잠깐만 이 작업실만 털어 저건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SM57 굿밥 마이크죠. 어쿠스틱 마이킹 사용을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야마의 이제 THR10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레슨 때 이제 사용을 하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휴대하기도 좋아가지고 뭐 여행 갈 때 뭐 기타 치고 싶다거나 뒤에 따보면은 배터리도 따로 들어가요. 전원 연결 따로 할 수도 있고 전원 연결 안 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기타리스트 분들 장비가 재미난 게 많네요. 좋아요. 근데 뭐 장비도 전 장비인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굿즈를 정말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타버스에서 활동을 하시는 2세계 아이돌 분들의 굿즈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는 팔았었던 것도 몇 개 있지만 비매품도 있거든요. 비매품이면 선물 받거나 이런 거죠? 네, 작업에서도 고맙다고 몇 개 보내주신 거가 있습니다. 여기 걸려져 있는 포스터들도 지금 다 비매품이에요. 아, 비매품이에요? 네. 못 구하는 것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아크릴 스탠드도 이것도 비매품이고요. 이거는 판매를 했었던 거고. 이걸 다 하나씩 구매하신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0~80%는 그럼 선물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여기서 사실상 거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작업도 같이 하면서 생활도 같이 하는 여기서 지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죠? 한 3년 이제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어디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는 제 고향이 이제 밀양인데 밀양. 네, 밀양에 있다가 대구에 있었다가 이제 서울 올라온 케이스. 여기에서 뭔가 또 이동할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까지 크게는 없어요. 네, 여기가 정말 만족스럽고 제가 작업실 이렇게 보러 다닐 때 10군데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좋고 여기처럼 싼 곳이 없어가지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기 계속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75는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매주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짤막한 이 타임을 통해서 본인의 홍보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제가 섭외를 부탁드린 거니까 제가 VRS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원 제작부터 음원 발매까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발매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어디 링크 나오고 있겠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맡겨주시고요. 여기가 신대방역이랑 신림역 그 사이에 있는 작업실인데 제가 여기서 레슨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저희도 약간의 휴식 타임을 갖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 한 잔 사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작업실로 이제 와가지고 제가 케이팝 씬에서 일을 오래 했었다 보니까 대중음악이나 케이팝 씬에서는 어떻게 일을 구하고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저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서브컬처 쪽 일이나 OST, 게임음악 이런 것들은 맨 처음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일단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막막했어요. 이거 어디서 도대체 일을 구하지? 나를 누가 필요로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발품을 물론 직접 뛴 것도 있지만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이런 작업 해보자, 우리 저런 작업 해보자, 인맥 위주로 불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인데, 아까 제가 막타버스 쪽에 작업은 했다고 했었잖아요. 조력사무소에 활동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조르메령님하고 그 우악군님 같은 경우가 같이 헬업을 이제 소속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줄이 같이 이어져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 SNS나 유튜브도 지금 하시잖아요. 그거를 원래 처음부터 계속 하셨던 거예요? 유튜브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음악을 하고 기타를 하다 보니까 내 연주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계기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고 레슨을 신청해 주시는 분도 있고 외주로 주시는 분도 있고. 도움이 된 거네요, 사실. 그러면은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요거는 무조건 요즘 시대에는 필수겠네요. 그쵸.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이 워낙 많아졌고 접근성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PR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매령님의 인력사무소나 이런 것들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많이 참여도 해봐야겠네요. 그쵸.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비비기를 잘해야 된다. 비빌 수 있을 때 비벼야 된다. 프로듀서 분들이나 아니면 작곡가 분이 스타일마다 케바케이기는 한데, 최대한 오더가 많으면 최대한 따라가는 식으로 가고요. 저는 어디까지는 세션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가이드만 작곡가 분이 던져주고 제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그냥 오히려 편하게. 오히려 편하게 제가 약간 피처링하는 느낌으로 제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좀 편곡하셔도 되니까 제 스타일대로 쭉 해주세요 라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첫인상이 아닐까요? 그 작업물에 대한 첫인상. 음악의 작업물에 대한 첫인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관념군가 있잖아요. 그때 잘 끼워놔야 일을 받고 일을 받고 일을 받고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처음 일을 주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다음에 받기 위해서. 그건 있어요.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이제 맡겨주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 이제 올라가니까 좀 뮤비도 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뮤비도 이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악 작업을 하면서도 또 뮤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3D 모델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또 같이 뮤비 스토리보드에 이런 장면이 있네? 그러면 음악으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살릴까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과 이제 영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흥미로운 작업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가끔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과연 음악을 영상에 맞춰야 될지 영상을 음악에 맞춰야 될지 약간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영상 음악을 제작하는 거기도 하네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기타를 치면서 이런 수입적으로는 좀 어떠신지? 수익적으로는 물론 좀 많이 솔직히 저금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외주 같은 거는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오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이제 달에 이제 두세 건, 이제 팀에서 이제 일을 이제 또 분배를 해줄 때
이제 포함을 하면은 이제 토탈 한 4-5개. 그러면은 그게 수익적으로는 본인의 현재 수익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한 40%, 50%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런 외주 말고는 네, 레슨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레슨을 할 때 본인 제자들 중에는 뭐 이쪽 계열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일단 제가 받고 있는 레슨생분들은 일단 다 취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괜히 또 그런 사람 또 받으면 제가 오히려 또 부담스러워서 예, 저는 예, 취미분들만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나중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제 삶의 이유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기타가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약간 왜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는데 그냥 외주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계속 그럴 때. 받고만 있을 때 아 내가 그냥 아 기타를 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이러다가 그때 그냥 가끔씩 현타 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제외하고는 그만두고 싶다까지 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일을 하시려면. 그러면은 뭐 솔로 앨범이나 이런 건 준비는 안 하시고? 약간 가창곡으로 뭐 작곡이나 이제 작사, 편곡 이거 시도를 해보고 있기는 한데 발매까지는 뭐 모르겠고요. 기타 솔로곡으로 음반은 글쎄요. 뭐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닌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아직은 좀 예, 부담스러운. 예, 좀 부담스러운 단계긴 한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저를 버티게 하는 거는 저는 제 주변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바깥에 잘 안 나가는데 운동도 그렇게 막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바깥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를 저는 이제 힐링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을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팀원분들도 있고 물론 제가 예, 팀에 소속된 그 팀들이 많긴 하지만 그 팀원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 덕에 너무 힘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내일은 일이 들어올까 내일은 일이 들어올까 저희가 하는 일이 막 고정적으로 뭐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프리랜서 분들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군요. 정말 그거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목표 같은 게 좀 있나요? 목표. 아까도 얘기 나온 거긴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목표는 제가 작곡, 작사, 편곡해서 곡을 발매시켜보는 거. 먼 미래의 목표라고 하면은 그냥 기타 솔로곡 앨범도 내보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물론 작곡, 편곡 해가지고. 그게 꼭 되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은 했을라나?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10년 뒤에 결혼을 하셨길 바라면서 네. 좋은 일이 발생하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본인에게 기타란? 저에게 기타란 삶의 이유다. 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이제 뭐 게임이라던가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보다 재미가 없어요. 오 네, 무슨 게임을 해도 얘보다 재미가 없어요. 평생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말 그대로 얘한테서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음악은 이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약이다 그런 거죠. 본인 레이님에게 기타란 게임이고 도파민 덩어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음악은 제가 아까 물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욕이 있었으면 아마 기타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너무 재밌고 너무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너무 즐겁고. 아마 제가 길바닥에 앉아도 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레이님에게 기타는 아주 삶의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매끄럽게 좀 잘했나 모르겠는데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본격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또 됐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계속 음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쉬는 기간 동안 많은 음악인 분들과 그 외 직업인 분들, 확실히 저도 음악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음악하는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가 가장 저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타리스트 레이님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였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봐주신 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자극과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채널, 일상이 곧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자바트라는 채널의 슈브로였고요. 기타리스트 레이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